에밀리가 청구서를 보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니라고. 진짜? 와, 독일이랑 너무 차이 난다. 그리고 청구서가 어떻게 바로 나와? 완전 대박이다. 와,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제가 올해 한국에서 6개월 살이를 하는 동안에 독일 친구가 딸과 함께 2주간 여정으로 한국에 왔었어요. 그 친구는 한 2, 3년 전부터 한국 가요를 즐겨 듣고 한국 드라마를 즐겨 보더니 한국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 이름을 에밀리, 딸은 안나라고 할게요. 특히 소주, 막걸리, 김치를 즐겨 먹는 에밀리가 올해는 영상이 아닌 실제로 한국을 보고 경험하고 싶어서 딸과 함께 한국에서 여행을 했어요. 한국인들에겐 일상이지만 그들에겐 특별했던 일들을 이야기할게요. 한유한 이야기. 에밀리와 안나가 한국에 가려고 독일 공항에 갔다가 에밀리가 실수를 하여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어요. 여행을 하면 걸을 일이 많으니까 병원에 가자고 제가 권했는데 에밀리는 천천히 다니면 된다면서 병원에 가기를 꺼렸어요. 독일에선 예약 후 진료까지 한 달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흔하고 검사 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한 전화통화도 4만 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에밀리가 병원에 가기를 꺼렸던 거예요. 제가 한국에선 예약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 없이 일반으로 치료를 받아도 치료비가 저렴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에밀리가 한의원에 갔고 찜질, 침치료, 몇 가지의 물리치료, 마사지 기계 사용까지 다 받으니까 거의 2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청구된 금액은 보험 적용 없이 일반으로 처리해서 35,000원 정도였어요. 독일에선 침 한 가지만 아니면 물리치료 한 가지만 받아도 8만 원 정도예요. 에밀리가 청구서를 보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니라고. 진짜? 와, 독일이랑 너무 차이 난다. 그리고 청구서가 어떻게 바로 나와? 완전 대박이다. 와,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했어요. 독일에선 지역보험 가입자는 청구서를 전혀 받지 않고 사설보험 가입자는 청구서를 받기는 받지만 진료 후 보통 한 달이나 2달 후에 받아요. 식당 이야기. 식당 식탁에 벨이 있거나 주문 기계가 있는 것을 보고 새로운 세계에 온 듯 재미있어 했어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도 기계를 통해 사진을 보면서 주문할 수 있어서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떤 규모의 식당이든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 것도 신기해했어요. 팁 문화가 없는 것도 좋아했고 식사 후에 무료로 제공되는 디저트나 커피가 있는 것도 좋아했고 식당 심지어 커피숍에서도 물이 무료인 것도 반찬 리필이 가능한 것도 어이없어 했어요. 무료가 너무 많은 것을 믿기 어려워하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식당 음식 종류의 다양함과 저렴함에도 놀랐고요.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가방, 노트북,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도 기막혀 했어요. 나중에는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 그래 한국이다 한국에서 뭔들 이라며 장난을 쳤어요. 한 번은 저, 에밀리, 안나가 동해에 있는 한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식사 마치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리죠? 라고 물었어요. 저는 네, 좀 걸리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주인이 이어서 하는 말이 밖에 볼 일이 좀 있어서 나갔다 와야 하는데 천천히 드시고 계세요? 얼른 다녀올게요. 라고 했어요. 저는 알았다고 말한 후 에밀리와 안나에게 주인 아주머니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 안나가 그럼 지금 이 식당에 우리밖에 없는 거네요? 제가 응. 안나가 우리가 빨리 먹고 가도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제가 응. 그러자 안나가 근데 그걸 말해주네요? 제가 응 그렇지? 라고 말한 후 우리 셋이 엄청 웃었어요. 그리고 에밀리가 안나야 여긴 한국이야 독일 아니야? 라고 말해서 우린 또 웃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먹어갈 때쯤 아주머니께서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크게 웃었어요. 어디까지 가셨길래 택시로 돌아오시는 건지. 대중교통 이야기. 지방에서 버스로 이동하다가 에밀리가 하차하기 전에 미리 일어섰어요. 제가 에밀리에게 차가 정차하기 전에 일어나면 안 된다며 버스에 붙어있는 안내글을 보여주었어요. 에밀리가 독일에서는 버스에서 늘 미리 일어서다가 정차할 때까지 앉아 있으려니 어색해했어요. 서울에서도 버스 탔을 때 기사님께서 여유를 주셔서 천천히 내릴 수 있었어요. 버스 요금은 독일이 한국보다 2배 정도 비싸고 택시 요금은 독일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싸요. 에밀리는 버스, 지하철, 택시를 타본 후 요금이 너무 저렴하다면서 서비스가 이렇게 좋은데 왜 요금은 그렇게 저렴한 거야? 이 정도면 택시를 아무나 타겠다. 좋겠다.
라고 말했어요. 공중 화장실 이야기. 독일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백화점 등등 화장실이 유료해요. 식당이나 카페는 주문한 손님에게만 화장실이 개방되고요.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공중 화장실도 많고요. 한 번은 재래식 시장에서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에밀리가 들어간 화장실에 누군가 물을 내리지 않아서 냄새가 나니까 그냥 나왔어요. 다른 칸에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누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에밀리가 화장실 하나가 빌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까 그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서 냄새를 없애려고 물을 내리고 나왔어요. 몇 분 후에 여자 경찰관이 화장실에 들어와서는 누가 호출을 했는지 물었어요. 상황을 알아봤더니 아까 에밀리가 화장실 물을 내리려고 내린 버튼이 도움을 요청하는 버튼이었던 거예요. 외국인 친구가 물을 내리려다가 실수로 호출 버튼을 눌렀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경찰관에게 설명했어요. 공중 화장실에 치안을 대비한 호출 버튼이 있는 것도 단시간에 경찰이 출동한 것도 한국이라서 있는 것이라며 에밀리가 또 감탄했어요. 안경점 이야기. 바닷가에서 안나가 실수를 해서 안경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까운 안경점에 가서 고치자고 했더니 에밀리는 예약도 안 했고 며칠이 걸릴지 모른다고 걱정했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작은 수리는 즉석으로 해준다고 말하고 안경점을 찾아갔어요. 사장님께서 즉석으로 고쳐주시고 돈도 받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도 에밀리와 안나는 이런 상황이 믿을 수 없다 못해 너무 좋아서 어이없어 하면서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피부과 이야기. 바닷가에서 마지막 날 작은 산에 갔다가 에밀리가 벌레에 물려서 피부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크기가 점점 커지자 저에게 보여주었고 저는 피부과에 가자고 했어요. 에밀리는 또 예약과 병원비를 걱정했어요. 제가 다시 설득해서 예약 없이 피부과에 갔어요. 병원에서 몇 분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았고 청구서와 처방전도 받았어요. 청구액이 클 테니까 독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며 청구서를 꼭 영어로 부탁해달라던 에밀리가 청구액이 17,000원인 것을 보고는 빵 터졌어요. 그리고는 이건 보험사에 안 보낼 거야. 내가 기념으로 가질 거야.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청구서거든? 너무 좋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청구서가 바로 출력되어 환자가 그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그 외에 에밀리가 좋아했던 것은 인천공항에서의 신속한 입국 수속 처리, 지하철 노선과 환승 시스템, 지하철과 버스에서의 내부 청결과 사람들의 단정함, 기성복의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 바다와 산이 있고 도심에서도 구석구석 작은 정원들이 조성되어 있는 것, 시골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 등등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잘생긴 남자들이 많다고도 말했어요. 우연인데 에밀리와 함께 다닐 때 장소에 상관없이 잘생긴 한국 남자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 나이가 많건 적건 영어를 잘하고 친절했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